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나타난 배당락의 영향으로 금융지주와 자동차, 통신 등 다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강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PC 가격지수 발표와 다음 주 초 휴장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오는 2030년부터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신청한 전고체 배터리 특허가 빠르게 늘면서 일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전고체 배터리 기술 경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사절단의 방안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한령 완화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관련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날씨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다소 따뜻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맞춰서 시장도 따뜻했으면 좋았으련만 오늘은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선방을 했던 국내 증시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갔던 흐름. 2월 막바지에 조정이 세게 나오려는 건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3월 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 다소 좀 시장이 좋았던 반면 내가 수익을 좀 보지 못했더라면 3월만큼은 우리가 꼭 수익을 챙겨봐야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3월 달을 대비해서 수익을 꼭 볼 수 있는 테마 제가 오늘 갖고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월장 내일 단 한 거래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만큼이나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만큼 여러분이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우시면서 3월장을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대표님과 같이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으로 살펴본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시죠. 자, 국내 증시 양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일단은 배당일이 내일이라서 대형주 위주로 오늘 배당락이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빅 이벤트로 앞두고 있었던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는 조금 미미하게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좋게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은 다소 안도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가이던스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여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영향이 미비하게나마 좀 있었고 아무래도 좀 발목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PC 물가지표에 대한 것도 경계감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가 CPI 즉 소비자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도 연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3월 달까지의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앞두고 나서 네. 사실상 CPI뿐만 아니라 이 PC라는 물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PC를 좀 앞둔 그런 시장의 경계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안에서의 문제를 또 따져본다면 네.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던 이 배당
배당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증시 자체에 좀 선진화 정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당적인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망 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냥 크게 살펴봤을 때는 올라가기에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했던 부분에 비한다면 네. 사실 국내 증시의 패턴은 장 초반에 개파락을 했었으나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일전에도 계속 그런 대응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누가 내려간다, 누가 올라간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맞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트 구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막상 0.7%, 0.07%대 하락을 했었지만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고 힘들다. 혼자서 하시면 당연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응하기가 사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빠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횡보하는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 상승에 대한 대응도 역시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시장 브리핑 같은 것들도 제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브리핑 빠짐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시장 브리핑과 종목들의 대응 방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만큼 가이던스가 좋게 제시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던 빅 이벤트가 잘 마무리됐다라고 한번 안도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또 이 와중에 PC 가격 지수 발표라는 또 하나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국내 증시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면 예측보다는 대응의 장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을 어느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게 우리의 포트 구성을 제대로 해 나가는 걸지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수많은 섹터, 수많은 테마 안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실지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2030년부터 본격 양산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차 전지 안에서 지금은 단연 전고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인 걸까요? 아무래도 꿈의 전지라고 불리는 전고체 그쵸. 자체가 일전에도 22년도 당시에 2차 전지가 부각을 드러냈을 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전고체의 종목들은 크게 조금 미치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전기차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살펴봤잖아요. 아, 맞아요. 로봇은 뭐로 움직인다? 배터리로 네, 움직이죠.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2차 전지의 활용성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전기차 하나의 테마로만 놓고 2차 전지가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더 많은 활용차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기대감보다 더 큰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뭐 중국에서 전고체 전지에 대한 뭐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이슈 충분히 좋은 이슈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전고체 관련주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차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밀착 종목까지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설명이나 이런 이슈적인 설명들 충분히 많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또 픽한 종목들은 또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이 방송에서도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전략들이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대응 방안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필수로 이 방 입장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2차 전지 섹터를 끌어올리는 건 단연 전고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의 배터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여태까지는 기대감만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진짜 실전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게 눈앞으로 다가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당장 내일장부터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밀착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 다른 테마는 어떤 걸지 세 번째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또 중국과 관련된 얘기기는 한데요. 중국이 빠르면 다음 달에 한국으로 문화 사절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사실 중국산 그 후판에 관세 반덤핑이 부과된다라는 소식에 한한령이 기대감,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유효한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또 관련되어 있는 네. 정부의 인원들이 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을 또 소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수익을 또 챙기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한령 관련주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린 것도 있었지만 네. 우리는 또 박스통신망 안에서 별도의 종목을 하나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간으로 바로 엊그저께 박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봤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한령에 대한 테마 자체는 하나의 큰 이슈일 뿐이지 네. 그 안에 있는 세분화된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한한령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움직였던 건 영상 콘텐츠랑 엔터테인먼트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두 개의 업종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게임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테마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줄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말대로 일주일 뒤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관련해서 급등을 또 만들어냈던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선취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냥 맨날 급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급급하게 쫓아가면은 사실상 물리게만 하고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 제가 오늘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서 봤던 2차 전지 한 종목 오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한한령 관련주에서 화장품 관련주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빠르면 내일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수익 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종목들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박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박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관련된 종목 하나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까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장부터 장중에 대표님의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도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팩트체크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이고요. 보너스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부터 보너스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는데요.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세세한 얘기들 더 많이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장중부터는 장중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날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태까지 이 많은 종목들을 이미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셨습니다. 종목을 받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 당연히 챙기셨겠죠. 자, 최근에 2월 25일에는 YG 플러스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공개를 하셨고요. 3거래일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10% 가까운 수익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넥스틸, 노머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죠.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보는 종목들도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그 다음에 2일, 5일, 6일간의 보유 기간을 거치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HPSP,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업, 클로봇 1승까지 거의 매일같이 장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그날 장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대표님께서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또 아니었죠. 2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장이 어떤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 안에서 바로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혼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내일 장중부터 이런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신망 혜택 잠시 미뤄두고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수익을 이만큼이나 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하나도 못 담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오늘 대표님의 전략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배터리 셀부터 소부장도 있고 언제는 또 리튬이 한번 오르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연 전고체 시대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관련주를 봤을 때 튀어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있으면서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남아 있을까요? 아, 충분히 있어요. 오. 그리고 특히나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네. 그때 당시에 밀착 종목이나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그 방송 이후로부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거고 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네. 단기적인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단기 진짜요? 급등주로 조금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기 그럼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22년도 당시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손가락만 네. 빨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외감을 사실- 너무 느꼈어요. 맞아요. 그때 막 강심장을 가진 분들이 아마 어떻게든 따라잡고 하셨겠지만 사실 뒤에서 이제 막 쳐다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또 이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만 마음이 보셨을 거 너무 아닙니까? 아프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선별을 해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지난주 제가 2차전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사실 지난주부터 2차전지가 갑작스럽게 올랐던 이유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내뱉고 있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얘기는 25%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던 기업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 GM과 협력을 통해서 이 GM 미국 공장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전기차 업종의 두 개의 업종에 대한 상승이 이어졌고 여기에 대한 2차 전지까지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2차 전지 단순하게 하나만 놓고 재료를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사실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을 얘기를 드린다면 당연스럽게도 전기차에 대한 직결된 부분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2차 전지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얘기를 그때 똑같이 드렸었는데 휴머노이드가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1인 1가구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봇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은 2차 전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신규 이슈들과 함께 또 살펴볼 건데요. 2차 전지의 이슈, 와, 끊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됐었는데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 일반적인 배터리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로봇들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무언가 물건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기타 활동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상용화가 돼야 된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2032년 660억 달러 이상으로 이 규모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놓고 글로벌 로봇 기업과 배터리 기업 간의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사실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뭐였어요? 전기차에 대한 직결, 기대감이 동반되는 업종이었잖아요. 자, 중국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차 2030년 본격 양산을 시작하겠다. 이 이슈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슈예요. 쉽게 풀어가지고 이 중국 내에서 2차 전지 기업들도 있을 건데 직접적으로 조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2차 전지를 수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 수혜,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현재 중국 전고체 지수예요. 전고체 지수 자체가 지금 7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열기가 이만큼 뜨거운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종목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한농화성이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라인 자체가 어디였냐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었어요. 제가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여러분들께 관심 갖고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전고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기존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현재 저항대인 23,000원대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만 원대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무려 1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적인 부분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트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 오시면 제가 금요일 날 영상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금요일 날 기준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 무려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하나만 공략해도 되지만 1+1으로 두 개 다 공략해도 된다라고 어필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차트적인 위치적으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올라갈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폭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그리고 손실을 봐야 되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손익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대체 전고체 관련주 뭐 공략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단기적인 급등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요. 2차 전지 제조 부분에 있는 기업이에요. 자, 특히나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이 기업인데 재료적인 부분을 보면 2차 전지의 활물질과 도전제, 결합제 등 이 용매를 혼합하는 미싱 공정을 운영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쉽게 풀어가지고 2차 전지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결국에 이 기업이 전고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신규 사업으로 전극 슬러리, 영속식 믹싱 공정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세대 전고체 전지와 같은 고밀도 소재 믹싱 분야에 진입 예정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예정이기 때문에 전고체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뭐 먼저 개발을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기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기업이 단기적인 급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이 기업은 5천억 원의 이상의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재료 자체, 이 장비 자체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실적을 찍어낼 매출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이 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00억입니다. 근데 5천억 이상의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은 꾸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재료만 얘기했어도 사실 굉장히 저평가에 있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도 괜찮고 단기적인 수익 종목, 급등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입장하시는 방법 앵커님께 한번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차 전지 안에서 또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들어보고 있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전고체와 관련된 소식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의 협업 소식도 있었고 삼성 SDI와 현대차의 로봇용 배터리 동맹 소식까지 있었고요. 오늘 전해드렸던 중국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생산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순식간에 시장의 관심을 휩쓸어 갔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그렇다면 확실한 재료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만나본 종목이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전고체 전지와 같은 소재를 믹싱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로부터 수주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탄탄한 사업성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대표님을 통해서 같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더욱더 자세한 전략, 정말 필요한 전략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지금 만나보는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밀착 종목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을 들어봤으니까 차트상의 흐름은 어떤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리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힌트를 주셨었는데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화력이 확 뿜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걸까요? 화력이 아직까지 뿜어지지 않았냐? 아니요, 이미 나왔고. 진짜요? 자, 우리가 모르게 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 종목을 오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을 정도로 조용히 쉬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특히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기 직전 단계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장기적 스윙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고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 즉 급등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차트 분석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고 있는 차트는요, 월봉 차트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월봉 차트를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1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웬만한 종목들 단기적인 급등을 하면서 네. 올라갔던 종목들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다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가가 상승했던 원점으로 돌아갔었어요.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단계적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자, 이때 당시에 상승 파동을 그려왔던 저점과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됐던 지수 하락에 대비했을 때 이 현재 만들어진 바닥이 줄을 그으니까 지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점인데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단기적 캔들까지 나타났다라면 우리가 사실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월봉 차트로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잠깐 쉬고 있지만 바닥을 잡아놨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 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 스윙 관점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빠른 급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이 차트들의 유형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는 패턴과 유형이 어떤 거냐면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장기적인 이평선, 즉 241선과 481선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바닥에 있다면 그 구간까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추세적 변곡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의 일봉 차트는 현재 갈색 선이 241선이고요. 검은색 선이 481선입니다. 바닥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일봉 관점에서 지금 두 번의 양봉이 출현이 됐어요. 한 번 올라갔다 쉬어가는 과정 나왔죠. 자, 이번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1선인 장기 이평선에서 맞고 살짝 조정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만약에 추세적 변곡이 일어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정배열의 이 차트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 눌림을 공략해야지 앞서서 나왔던 추가적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 종목 사실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수급 주체들에 따라서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만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들, 이런 기술적인 기업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좋고 차트적인 위치상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공략하셔서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의 종목명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까지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은 살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그 부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 안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내가 2차전지 가진 종목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받아보고 싶고 신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오늘의 밀착 종목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보다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 변곡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 관점에서 봤을
봤을 때는 이평선을 지금 아래에서부터 차례차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상단에 위치한 이평선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욱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다 못 해드리는 설명들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밀착 종목은 하나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밀착 종목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되나 전략을 제대로 세워봐야겠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표님께서는 이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걸지 꼼꼼하게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생각을 저희가 좀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이미 엔터와 관련된 것들은 한 번 좀 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타자를 지금 노리시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엔터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이미 1차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한령 자체가 이 수혜받을 수 있는 테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터 관련주 하나를 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엔터 이후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화장품도 같이 수혜받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엔터 관련주뿐만 아니라 한한령 전반적인 수혜받을 테마들의 순환매를 생각해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 공략을 하게 된다면 엔터 업종 공략해도 되죠. 화장품 공략해도 되죠. 그리고 뒤에 따라올 대표적인 업종들도 같이 하나씩은 공략을 해야 한한령을 우리가 완전히 수익으로 봤다라고 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 엔터 관련주는 두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차트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뒤에 또 화장품 관련주로 수익을 볼 종목도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슈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대표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간략하게 또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한한령 이슈 자체는 뭐 오늘 올랐던 화장품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존에 올랐던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똑같아요. 어떤 이슈냐? 그냥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속되는 기대감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중국 문화사절단이 한국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K뷰티를 이끄는 주역 현재 중소 화장품사들이 기대감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했던 현재 이 중국의 정부와 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인 그런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 우리가 이 기대감만을 수익으로 챙겨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엔터 관련주로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 종목 짧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노모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별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 밖에 수익을 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점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추가적 수익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엔터 관련주 하나 관심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도 함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인 만큼 현재 시대에 맞는 신규 상장주들이라면 절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은 밀착 종목은 아니지만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이었어요. 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엊그저께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이 화요일 날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제가 챙겨드린 종목인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갔냐면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이
작은 캔들, 조그마한 캔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을 잡아드렸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1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을 또 잡아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보유 중이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지금 공략 못하냐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봤던 노모스나 현재 보고 있는 YG 플러스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엔터 종목들 또 수익으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인해서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지만 아무래도 화장품의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작용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있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들도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만큼 더 추가적인 디테일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으로 또 풀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화장품 제조 업체예요.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그리고 기능성 스킨케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사실 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기업 설명이 다 화장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밖에 크게 살펴볼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별도 다른 기타 업종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만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화장품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가 우리나라 안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크겠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분에 대한 수출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 유통 채널 이 코스트코 등에도 입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달부터 미국 대형마트 타깃의 약 1788곳의 매장에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전반적인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타깃에 입점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실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차트를 보시겠지만 여기서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차트만 좀 빠르게 마무리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차트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화장품의 시대가 한번 있었죠. 화장품이 한번 뛰어 올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전반적인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시기였었어요. 왜냐? 시장이 죽었으니까요.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수의 현재 종목의 차트도 하반기 때는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지수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갭상승을 통해서 바닥을 잡고 수급이 급격하게 밀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윗꼬리를 꾸준하게 출현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네? 왜 매집을 할까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앞으로 성장성이 꾸준히 좋을 것이고 현재 시가총액과 다르게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진 이 기업, 현재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성장성을 대비했을 때 우상향의 차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 사실 설명하자면 이걸로 부족해요. 한 10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너스 종목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나도 조금 궁금하다. 나도 한번 공략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화장품 관련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코스트코 그리고 타깃에 입점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대미 실적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죠. 저점을 다지고 나더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갭 띄우고 상승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만 표현하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분을 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안에서 여러분의 궁금증까지도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
종목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방송 말미까지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은 보너스 종목을 마련을 해 오시는데요.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의 굵직한 이슈들은 다 짚어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걸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챙겨보겠지만 네. 더 빠른 포트의 순환을 위해서 눌림목을 공략할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나 오늘 장 초반부터 이슈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대내외 이슈에 따라서 조금 하락한 종목들, 이 힘을 보여주지 못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우리가 눌림목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조선 테마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살펴봤던 수익률 표예요. 보시면 2월 내내 빽빽하게 빼곡하게 채워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재 시장을 보면 이슈를 달고 꾸준하게 한 번에 원웨이로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잡아요? 올라갈 때 잡아요. 자, 그러다가 눌림목으로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리번거리다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또 쫓아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사실상 어떻게 잘 전략을 구상하게 되면 굉장히 수익 보기가 쉬운 시장인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저는 빼곡하게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매번 눌림목들을 공략하게 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매매만 하지 않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돌파 매매도 하고 단기적인 급등 종목도 공략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 두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본 수익률이 대략 150%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근데 막상 내가 보면 2월 달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월 달 수익 그만큼 많이 봤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2월 달에 그만큼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월 달의 시장이나 3월 달의 시장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올라가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응들을 잘해야지 3월 달도 수익을 알차게 챙겨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조선 테마에 있는 종목입니다. 조선 왜 공략해야 돼요? 트럼프 정부의 수혜 주잖아요. 자, 트럼프 정부의 대중제재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K조선 성장 100고등을 올리라는 이슈가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항상 K조선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이 중국 선사나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에 대한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다가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상 중국 배보다 사실 우리나라 이 조선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배가 아니라면 사실 여기에 대한 수혜는 한국 배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로의 기간이 제시수경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이건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슈를 보면서 오늘 조금 조선에 대한 강세를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군함이 급한 미국 현재 국방장관이 3월에 한국 조선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을 견제하는 군함에 대한 건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하나오션이나 대표적인 HD, 현대중공업 등 대표적인 조선 기업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이 뒤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이 선박용 조명등 기구 선도 업체인데 말 그대로 산업용에 대한 조명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면은 왜 조선과 무슨 상관인가? 보시면은 선박용에 대한 조명 등기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 매출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에요. 방금 우리 어디 방문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개의 기업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수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군함 때문에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6,000m급 무인 잠수정을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력을 사실상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이지만 국내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무시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무인기뢰 처리기의 개발 사실까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조선뿐만 아니라 우크라 재건주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이 종목의 차트를 진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근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점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거래량이 막바지에 급격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봉 캔들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때 2021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을 소화해주기 위한 캔들이에요. 왜 소화했을까요?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미 소화를 해놓고 있어요. 수급 주체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일봉 차트 빠르게 10초 안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봤던 장대 음봉에 대한 소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우리가 모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종목을 눈치채면은 이 위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설명은 팍스통신망 이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함께 오셔서 이 종목의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설명을 듣다 만 것 같아서 참 감칠맛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감칠맛을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10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